네가 죽인 거야. 내 아들이랑 손자 전부 네 탓이야. 그날 비가 내리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죽인 거야. 내 아들이랑 손자 전부 네 탓이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울음소리보다 더 선명했고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파고들었죠. 꽃 냄새와 습기, 축 늘어진 검은 우산들 사이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떠났고 집 앞 계단에는 짐이 젖은 비닐 상자에 담겨 있었죠. 깨진 액자 속 아이의 얼굴은 파편에 가려졌고 누군가는 문틈 뒤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비난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무너진 삶 위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가 죄인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감정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대신 기록했습니다. 지워진 통화 기록, 바뀐 서명, 사라진 블랙박스. 3년 동안 모은 조각들이 제 가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되찾기 위해 걸어간 3년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숨겨진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유난히도 차갑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 앞 좁은 돌계단 위 검은 우산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우산을 접고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 속엔 축 처진 국화향과 의자 다리를 끄는 마찰음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위로 떨어지는 빗물이 유리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며 남편의 미소를 일그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눈을 맞추지 않았고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뒷말을 삼켰습니다. 검은 치마 자락이 무릎에 달라붙을 만큼 축축해진데도 그녀는 옷자락을 털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국화줄기를 잡은 채 하얗게 굳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빈소의 반대편 상주석에 앉은 영자는 창백한 얼굴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서연을 죄인으로 지목한 사람. 두 눈은 다치지 않은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고정되어 있었고 손등 위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닿았지만 영자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서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건 향 내음과 눌린 숨소리뿐. 서연은 마지막으로 국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그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체를 잃은 빗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렸고 어둠은 빈소 전체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사라졌고 장례식장 문도 천천히 닫혔습니다. 서연은 젖은 구두를 질질 끌며 현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작은 수거함 위에는 남편의 결혼 반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두고 간 것 같았고 반지는 비에 닿아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꽉 쥐었습니다. 빛이 손등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실내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계단 아래엔 서연의 짐이 비닐 박스에 담긴 채 비에 젖어 있었고 깨진 액자들이 그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쏟아진 빗물 위로
남편과 아들의 사진이 뒤집힌 채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들어 올렸지만 깨진 유리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틈 너머에서는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연은 떨어진 USB를 주워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짐을 뒤로 한 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긴 그림자 하나가 젖은 도로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애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향하는 긴 그림자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 무릉덩이엔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릿한 색을 만들고 있었고 서연의 발걸음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흔들리던 물건 하나가 금속음과 함께 부딪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깨진 화면과 눌린 외관, 사고 후 수거됐던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근처 버스 정류장의 지붕 아래에서 잠시 멈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화면은 깜빡이다가 곧 꺼졌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무게감 있는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워졌지만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정류장 의자 밑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밀려 발끝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들어 펼쳤습니다. 물에 번진 글자 사이로 단체 보험 변경 신청서라는 문장과 남편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단에는 도장을 찍은 듯한 흔적이 있었지만 이름은 물에 번져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그대로 쥔 채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선명하지 않아도 이 문서가 장례식장에 있었던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접어 가방 안작은 지퍼 포켓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물기가 남았고 그 위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틀 뒤 서연은 오래된 휴대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부품이 정리되지 않은 채 널려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이는 빛을 내뿜었습니다. 점주는 말을 아끼고 손만 움직였으며 서연은 침묵 속에서 화면 복원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켜지자 윤곽만 남아있던 통화 기록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발신 기록. 남편이 사고 직전 통화한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화면을 보고 있었고 점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표정을 훔쳐보았습니다. 복원된 화면은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고 수리점 안에는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감정이 사라진 듯 무표정했습니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머리맡을 스치는 바람소리 위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희미했고 대신 가방 속 USB와 복원된 기록만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시작돼야 한다는 걸. 서연은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부스 구석에 앉아 그녀는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위험관리팀 페이지. 직원 소개란에 남편의 얼굴이 있었고 그 옆에는 민재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팀 리더 김민재. 서연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속 상사.
보험 계약을 총괄하는 위치, 그리고 사고 직전 마지막 통화 상대. 서연은 검색창에 민재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SNS는 비공개 상태였고 회사 이력만 간략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게시판 캡처 자료 하나가 오래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 의혹, 내부 고발. 글은 삭제되었지만 댓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 팀장이 직원 명의로 보험 바꿨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과 증거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민재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자.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서연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았고 서연은 그 흔적을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민재와 통화했던 날 무슨 말을 나눴을까? 협박이었을까? 설득이었을까? 아니면 위협이었을까?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민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직속 상사, 보험 총괄, 사고 직전 통화라고 적었습니다. 선들이 하나씩 이어지며 그물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찾아야 할 것은 민재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늦은 오후 흐린 빛이 회사 건물 유리창에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정문을 지나 남편이 근무하던 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오래된 공기청정기의 진동음만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팀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문틈으로 미세한 먼지가 바닥에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 서둘러 정리하고 떠난 듯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없었고 바인더 칸엔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책상 앞에 서서 천천히 서랍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서랍은 매끄럽게 열리지 않았고 내부에 걸린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뒤 다시 끼워 넣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찢긴 서류 조각 하나가 손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종이는 잘려나간 경계가 불규칙했고 손바닥 위에서 축축하게 부서졌습니다.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형광등 불빛이 조각 위 글자를 비추자 한 줄이 드러났습니다. 위험관리팀 내부 검토 중, 민. 끝 부분은 찢겨나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작은 증거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 반대편 통합 서버실 앞엔 출입 카드 리더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잠시 뒤 근처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오자 몸을 벽면에 숨겼습니다. 누군가 성급하게 키패드를 두드리고 서류 박스를 들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림자가 복도 끝으로 길게 늘어졌고 서연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서류 박스를 겨드랑이에 끼고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멀어지기 전 서류 상자 일부가 문틈에 걸려 찢겼고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고
복도엔 그가 남긴 종이만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이 사라진 뒤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엔 일정표가 인쇄되어 있었고 날짜는 사고 발생 하루 전, 그리고 옆에는 작은 서명이 삐뚤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 서연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펼쳐 가방 속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만 남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는 길, 서연은 복도 끝에서 휘도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급히 닫고 나갔던 흔적처럼 공기가 서늘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게 이어진 형광등 불빛 아래 빈 복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지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흔적을 되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음습한 겨울 오후 바람에 실린 먼지가 길 위에 가볍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래된 상가 골목 끝 낡은 간판이 반쯤 떨어진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국 끓는 소리와 김 냄새가 천천히 퍼져나왔습니다. 낡은 온풍기에서 불규칙한 진동음이 들렸고 벽 한쪽에는 CRT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를 바라보다가 식탁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자리, 창가에서 두 번째 테이블. 상인은 쌀을 씻던 손을 털고 다가와 오래된 메뉴판을 닫으며 서연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저장한 영수증 사진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말없이 CCTV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날짜가 흐릿하게 찍힌 회색빛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노이즈가 잔뜩 낀 영상 속에서 남편의 옆모습이 잠시 잡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후드모자를 깊이 눌러 쓴 인물의 턱선이 어둠 속에서 번져 있었습니다. 목선을 따라 흐르는 명암, 잔잔한 테이블 흔들림, 남편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 모든 장면이 흐릿했지만 분명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등 위에 놓인 도장된 서류 봉투. 서연의 호흡이 얕게 멈췄습니다. 그 봉투 모양은 집 앞에 떨어져 있던 종이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상은 곧 자동 저장 시간이 지나며 재생을 멈췄습니다. 화면은 정지 상태로 깜빡이며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카운터 뒤 쓰레기통 위 잘린 전선이 몇 가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떼어내려다 실패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전선을 손끝으로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상인이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상인은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눈을 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묵은 먼지가 가로등 아래에서 둔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떠나며 다시 영수증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날짜, 금액, 시간. 모든 기록이 사고 발생 2시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었던 CCTV 프레임 사진을 꺼내 화면에 겹쳐보았습니다. 두 기록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비가 그친 골목에 차가운 돌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흩어졌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늦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회색빛 구름이 낮게 드리웠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일했던 회사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현관문 자동 센서가 감지되자 찬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로비 바닥은 광택이 반짝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에 청소된 듯 복도는 비어 있고 먼지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구두 끝이 대리석 위에서 미세하게 마찰음을 만들었습니다. 서버실은 4층 끝 복도에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에 서자 녹색 표시등 아래 카드 리더기가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내부를 바라보듯 숨을 고르고 옆 복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권한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록이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의 팀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틈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끌어당기자 종이는 찢어질 듯 흔들리며 빠져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보관 파일 이전 안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하단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했지만 사고 발생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들은 가지런했지만 서랍 손잡이 주변엔 드라이버로 긁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사 하나가 반짝이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서연은 그 나사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구의 흔적이 남겨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기록을 회수했다는 것. 팀장의 책상 위엔 파쇄기 옆에 잘린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일정한 각도로 잘려 있었지만 몇 조각은 이상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조각에는 숫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 조정 47-1호. 서연은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눌렀습니다. 종이는 물에 젖지 않았지만 오래된 먼지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몸을 옆 칸막이 뒤로 숨기고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의 정적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사무실을 나서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금속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시야 끝에 흰 파일 봉투 하나가 복도 구석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곁눈질로 확인한 제목은 정리대상 문서. 그 봉투 아래엔 누군가 서둘러 밟고 지나간 먼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치와 제목만 기억했습니다. 증거는 조급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정확히 추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기록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다. 삭제된 공백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서연은 늦은 밤 작은 지구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바닥을 희미하게 적셨고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낙엽을 밀어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전기난로 냄새와 커피향이 10개 섞여 있었습니다. 출입문 위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정막을 채웠습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는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구석진 책꽂이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철이 촘촘히 꽂혀 있었습니다. 형사 김도윤은 잔업을 정리하듯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은 뚜렷했지만 어깨는 지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말없이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 복원한 휴대폰과 마지막 통화 기록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전등 아래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휴대폰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신 뒤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한 케이블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흐릿한 로그 기록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턱을 다문 채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몇 번 스크롤을 내리다 말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 서랍을 열려다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확신이 아닌 망설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창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늘어졌고 창문 밖 가로등이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지만 피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리는 담배만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떤 말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형사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침묵은 모르쇠가 아니라 멈춘 진실 같았습니다. 어떤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지고 어떤 진실은 묻히도록 강요받는다는 걸 그의 어깨선이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서연에게 돌려주며 눈을 마주했습니다. 눈빛은 거절이 아닌 불완전한 동의였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숨인지 숨고르기인지 모를 숨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연의 가방에 폰을 넣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형사의 목소리 아닌 기척이 뒤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 덮어둔 사건 기록철 한 권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꼼짝 않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도 이 사건에 묶여 있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내린 아침, 마을 입구의 오래된 버스 정류장은 눅눅한 바람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금속 벤치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가족 셋이 나란히 서서 여행을 떠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하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걸고 천천히 마을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담벼락엔 오래 붙어있던 선거 포스터가 바람에 찢겨 펄럭였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 간판, 사라진 문구점, 자리만 남은 공터. 몇 년 사이 세상은 움직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야채 상자 위에 김이 오르고 있었고 상인들 손끝에서 무는 칼날이 도마에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시장을 걸어가며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며 속삭임을 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시장 끝 참깨유 냄새가 스치는 자리에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위로 하얀 털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손에 든 장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가의 잔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걸음 사이를 두고 멈췄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침묵은 오래된 갈등처럼 넓게 퍼졌습니다. 영자의 손끝이 장바구니 손잡이를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눈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이상의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자의 측면을 지나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조차 허공을 향한 채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움직이지 않은 채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대신 억눌린 두려움과 끝내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그림자가 시장 바닥을 길게 따라가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길을 벗어나자 서연은 가방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CCTV 프레임과 보험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다시 단단히 접어 넣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할 지도였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서연은 어둑한 도로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발자국 소리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위해 다시 그곳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저녁, 서연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작은 회계사무소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안쪽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흰빛을 흘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자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실내는 탁자 3개와 캐비닛뿐 소음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회계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안경을 고쳤습니다. 서연은 말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보험계약 원본 열람 요청서. 이미 온라인 사본은 확인했지만 원본이어야 했습니다. 회계사는 서류를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 수정된 계약 조항. 서연은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가볍게 누르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출력되자 회계사는 인쇄된 계약서를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는 약간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페이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듯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단 한 줄에만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수익자 민재. 서연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잉크가 약간 번진 표기, 수정된 서명 자리. 남편의 서명이 맞는 듯 보였지만 획이 불규칙했고 끝이 급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서명 옆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그 날짜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크게 다투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이 거부했던 날. 하지만 서류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연은 서류를 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회계사는 입술을 오므리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태도였습니다. 서연은 펜을 꺼내 문서 하단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 그녀는 문서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눈발이 한층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코끝을 스치며 천천히 숨을 정리했습니다. 손 안에 남은 잔여 잉크의 따뜻함은 곧 식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지우려 했던 기억의 파편, 그 모든 장면이 조용하게 한 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무언가를 파헤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가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문서 한 장이 가져다주는 무게치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새겨진 이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추적자였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새벽, 폐차장 입구는 진흙과 얼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낮게 내려앉은 안개 사이로 녹슨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제 펜스 너머로 사고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기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폐차장 주인은 낡은 패딩을 걸치고 천천히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눈 위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말이 필요 없었고 둘 사이엔 서류 한 장만이 오갔습니다. 사고 차량 반출 허가서. 서연은 그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한쪽 담장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체는 찌그러져 있었고 전면 유리는 부서진 조각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범퍼와 본넷은 원형을 잃었지만 실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힌지에서 마찰음이 길게 울려 정적을 갈랐습니다. 운전석 아래쪽 계기판 근처는 깔끔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어야 할 자리는 네모난 틀만 남아 있었고 고정 핀 2개는 날카롭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단순 충격이 아니라 누군가 정확한 도구로 떼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 끝으로 절단면을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표면엔 칼날 자국이 균일하게 남아 있었고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스며들었습니다. 눈발이 차량 내부로 떨어지며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발판 아래 검게 그을린 케이블 한 조각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자리에 뜯긴 흔적이 아니라 제거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사 하나까지 풀어낸 뒤 최대한 깔끔하게 흔적을 지우려 한 듯. 하지만 너무 서둘렀기에 남은 미세한 기스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폐차장 주인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묻는 질문보다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느리게 다가와 차량 뒷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차에서 무언가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서연은 그가 떠나는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 케이블 조각을 가방 안별도의 지퍼 포켓에 넣었습니다. 다른 증거들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스티어링 휠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잡았던 자리. 하지만 그 의미를 더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폐차장을 나서자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남는 흔적은 곧바로 지워졌지만 그녀가 얻은 단서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삭제된 흔적은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진실을 숨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지구대는 불이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낮은 웅음만 흘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도윤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은 좁은 원형의 빛을 만들고 있었고 그 밖 어두운 공간은 모두 침묵한 채 웅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오자 도윤은 눈을 들지 않은 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등의 힘줄이 굳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표지에는 사고보고서 종결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의 두께에 비해 내용은 지나치게 얇았습니다. 보고서인지 혹은 보고서를 흉내낸 종이 뭉치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도윤은 서연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빈 공백과 짧은 문장들만 반복되었습니다. 사고 시간, 목격자 진술, 차량 상태, 구급대 도착 기록. 그 모든 항목이 간단한 표기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세부 기록은 사라진 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멈춘 지점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그 문장은 기계적으로 기록된 문장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기계적 문장이 진실을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무겁고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억눌린 고백 같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종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손끝에 식은 연결 케이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은 오래전 현장에서 가져온 것처럼 색이 발해 있었고 끝단은 블랙박스와 연결되었을 자리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회수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책상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표지 없이 황색 종이로만 이루어진 봉투. 봉투는 오래된 먼지 냄새를 풍겼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 사건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끊어지는 소리를 남기며 한 칸 더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겨울비가 그친 늦은 밤, 서연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인터넷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창문은 김으로 가득했고 손자국이 뭉개진 자국들이 여러 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키보드 소리와 헤드셋 진동음이 공간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서연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목덜미에 닿는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조명에 얼굴이 비쳐 보였지만 감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저장된 파일 목록이 뜨고 그중 보험거래 기록이라는 폴더가 서서히 열렸습니다. 은행 로그인 기록을 추적하던 화면에서 거래 내역 한 줄이 붉게 표시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뒤 출처가 회사 내부 계좌, 수령인은 민재. 금액은 차량 보험금과 비자금 회계에서 사라진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리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서서히 뜨거운 기억이 지나갔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빛만이 손등을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새 창을 열고 민재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자 최근 한 달간 반복된 검색 흔적이 페이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예약된 항공 일정이 적혀 있었고 도착지는 동남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출발 날짜는 불과 다음 주 화요일. 서연은 숨을 고르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민재가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가 더 이상 이 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은 사건의 기록을 지울 시간이 다 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인터넷 카페 출입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 등 뒤에서 오래된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일시적으로 깜빡이며 화면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아래서 문서가 겹쳐 보였습니다. 보험 계약서, 회사 기록, CCTV 프레임, 그리고 항공권. 모든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선들이 증거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모두 캡처해 외부 저장 장치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을 다시 닫으며 천천히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손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적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를 움직이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로그아웃 버튼 위 작은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기록됩니다. 서연은 미소도 없이 커서를 눌렀습니다. 기록될수록 좋았습니다. 이제 지워야 할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가려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쫓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시장 끝 창고 옆 오래된 벽돌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던진 희미한 빛 아래 눈이 녹으며 바닥에 얇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특별한 물건 하나 없었고 대신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사람이 지나갈 만큼의 공간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숨소리만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오래 견디지 못한 듯 천천히 눈을 피했습니다. 영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춘 사람의 호흡. 허공을 향한 시선은 흔들렸고 눈가엔 오래된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금속이 눌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바람 속 냄새를 느꼈습니다. 얼음물과 습기, 오래된 감정의 냄새.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사과가 아닌 피하고 싶은 진실에 대한 반사적 반응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식당 CCTV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던 남자의 옆얼굴 사진. 그 옆엔 수정된 보험 계약서, 사본이 겹쳐 있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시선이 굳었습니다. 표정에서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두려움은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될까 두려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남편을 설득했다는 것을, 보험 수익자를 바꾸라고 압박했다는 것을. 영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두 손을 기도하듯 모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언어가 아닌 숨겨진 죄책감의 침묵. 서연은 그 침묵을 바라보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표정과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사진을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자의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발자국 위에 떨어진 눈은 금세 흔적을 지웠습니다. 영자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새까맣게 구겨져 있었고 손등 위 혈관은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영자는 진실을 모르지 않았다. 단지 숨기고 있었을 뿐. 그리고 숨긴 순간부터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 날이 밝기 전 집안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만에 열린 작은 제사 상차림. 식탁 위에는 은빛 촛대 2개와 희미한 향 연기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자리를 정리하며 움직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은 더 이상 남지 않았고 남은 자리들은 빈 의자로 시간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모두 놓인 순간 방 안 공기는 더 정적이 되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기 위해 누군가 말을 해야 했지만 서연은 말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부드럽게 가죽을 스쳤고 서류 봉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테이블 중앙에 문서 한 장을 펼쳤습니다. 보험 계약서 원본. 양각 도장이 빛을 받으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정된 서명과 수익자 이름. 민재. 영자는 숟가락을 들다 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기름 한 방울이 떨어져 그릇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미미했지만 방 안 전체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봤던 CCTV 프레임. 사진 속 남자의 측면, 식탁 위 서류 봉투,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와 동일한 문서 모양. 증거는 말없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숨소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문서 위 글자들이 시선 끝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식탁 밑에서 불안하게 굽혔다 펴졌다 반복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장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영수증 사본을 펼쳤습니다. 보험금이 이체된 날짜, 사고 이틀 뒤, 민재 계좌. 새 문서가 한 줄로 정렬되자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함도 언성도 없었지만 결론은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서들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고정했습니다. 그 동작은 사실을 고착시키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영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고 그저 무너져 내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스스로 무게를 가지고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밀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도 더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위에서 손을 뗄 때 종이는 바람 없이 그대로 눌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서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향 냄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그림자가 천천히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이른 새벽 경찰서 복도는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고요한 공기 사이로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은 어젯밤 문서들을 만졌던 흔적 그대로였습니다. 형사 김도윤은 사건 기록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책상 위에 기록처를 놓는 순간 철제 바닥이 진동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표지에는 새 고무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재개.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지 않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진 않았지만 묵혀둔 짐을 들추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엔 블랙박스 미제출 사유 재검토 보험, 계약자 관계 조사 사고 목격자 추가 탐문이라는 문장들이 새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과거에 묻힌 조각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넘긴 도윤은 단말기 화면을 켰습니다. 국제선 출국 리스트가 떠 있었고 그 가운데 민재 이름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상태 탑승대기. 도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쉰 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짧고 끊긴 말들이 이어졌고 어둡던 복도에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장면은 공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객 터미널 바닥엔 여행객들의 캐리어 바퀴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민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탑승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척했지만 손목의 미세한 떨림이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형사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불필요한 함성도 없었습니다. 민재 뒤편 자동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형사 한 명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목에 올라가는 차가운 금속의 느낌, 멈춘 발걸음. 민재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공항 내부가 아닌 바깥 도로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실루엣은 흐릿했지만 누가 잡혔는지 무엇이 끝났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케이블 조각을 천천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움켜쥐었던 감정을 이제 놓아도 된다는 듯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밤새 쌓였던 눈이 바닥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장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걸었고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사건 기록이 업데이트되었다는 알림. 그 알림 창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고 관련자 체포 보험 사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조사 진행 중.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고 새벽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마을 길가엔 안개가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남은 눈은 거의 녹았지만 차디찬 공기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 아래엔 밤새 떨어진 솔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는 손에 든 가방 끈을 조여잡았습니다. 문서, 기록, USB.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가방 안 어디 한 곳에 조용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쥔 듯 움켜쥐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재는 구속됐고 보험금은 환수됐으며 사건은 재수사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법정에 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버스 도착 알림판 불빛이 깜빡이며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길 위로 버스 전조등이 한 줄로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반대편 골목길 어귀에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도 외투도 없었고 단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을 꺼낼 힘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영자를 바라보지 않은 채 등만 보인 채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은 원망도 화해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이라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이 허공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붙잡고 싶다는 의미인지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체념인지 알 수 없는 손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삶을 붙잡을 이유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추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그 공기는 지난 3년의 겨울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오르며 마지막으로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선 영자는 더 작아 보였고 길 위엔 흔적 없이 지워진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이유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끝났고 그 다음을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끌어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며 길을 벗어났습니다. 시야에서 골목과 집들이 작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림자 하나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춰있던 삶을 다시 걷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처벌이 아니라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재는 보험 사기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횡령된 보험금, 사라진 블랙박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제 누구도 서연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때로 조용합니다. 칼날이 아니라 서리로, 고함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오가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도 언젠가 억울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감정은 무기가 되지 않지만 기록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서연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 서류 조각, CCTV 프레임, 케이블 한 토막. 작은 증거들이 모여 큰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